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하여 나열한 세 자리 자연수 중에 500 이하의 짝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죠. 자, 이런 순열조합 문제에서는 귀찮더라도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숫자들을 좀 나열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수를 나열한 다음에 500 이하의 짝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의 자리 숫자에 짝수만 오면 우리가 모든 수가 짝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짝수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4, 6, 8 이런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500 이하의 짝수라는 이야기는 500보다 작은 짝수들을 얘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일일이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 사전식 배열로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보다 작은 숫자니까 일단은 100의 자리에 어떤 수가 오면 되겠죠? 1 오고 그 다음에 가운데 10의 자리 수는 어떤 숫자가 올지는 모르니까 그냥 놔두고요. 그 다음에 1의 자리 수는 짝수가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2가 오고 짝수가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이 오고 네모하고 짝수가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4가 오고 네모 다음에 짝수가 오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일단은 1은 썼고 이 네모칸부터 10의 자리부터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의 자리부터 채워야 되겠네요. 짝수부터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짝수가 와야 되니까 요 네 가지 짝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1하고 어떤 짝수를 제외시키면 몇 가지가 남아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 10의 자리가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4, 7에 28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0의 자리가 2가 왔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2 오고 뒤에 이제 짝수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 건데 앞에 100의 자리가 이미 짝수를 하나를 썼기 때문에 짝수가 얘 2는 없어질 거고요. 짝수가 몇 개 되어져 있죠?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수들 중에서 아무거나 오면 요 지금 10의 자리에 오면 되니까 여기도 7,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21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00의 자리가 3 왔을 때 짝수부터 선택하도록 할게요. 100의 자리가 홀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짝수들이 4개 중에서 하나만 오면 되고요. 10의 자리 선택하려면 이제 남아있는 애들 또 7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10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숫자 총 9개 중에서 2개를 사용한 거예요. 남아있는 것 중에서 요 가운데 올 놈 한 놈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8가지가 될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 부분 4는 짝수기 때문에 짝수 하나는 사용한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3C1 곱하기 남아있는 7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요 10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21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부분들을 다 더하면 98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이제 색칠하기 문제인데요. 일단은 5 영역 중에 색깔을 칠해줘야 되는데 중복 사용 가능하고요. 보니까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한다고 될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말인즉슨 색을 여러 번 중복 사용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5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경계가 일부라도 닿은 것. 그러니까 이렇게 이웃하는 부분들은 서로 다른 색들을 칠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랑 E는 이웃하는 거 아닙니다. 얘네들은 일부라도 닿지 않으니까 지금 닿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일단은 색깔들의 번호를 좀 지정하도록 할게요. 빨간색을 1번색, 파란색을 2번색, 3번색, 4번색,
연두색을 5번 색이라고 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어디부터 색칠을 하도록 할까요? A번부터 색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색깔이 몇 가지가 올 수 있죠? 5가지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거 A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5가지가 되겠고요. 우리 여기에다가 1번 색깔을 색칠했다고 봅시다. 그럼 B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번 색깔이 올 수가 없죠. 이웃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번 색깔 빼고 다 4가지. 2번 색깔을 색칠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C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이웃하고 있는 게 1번, 2번 색깔 빼고 3가지가 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C에는 3번 색깔이 색칠됐다고 보고요. 그럼 D에는 지금 C랑만 이웃하고 있죠. 색칠된 것 중에서. 그러면 3번 색깔 빼고 4가지가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4번 색깔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E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색깔은 C랑 D를 빼고 이웃하고 있는 C랑 D를 빼고 2가지 색깔 빼고 3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계산하면 4, 5, 20, 60, 그 다음에 180 해서 답은 540까지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할 점. 이거 보면은, 쌤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면은, 뭐 B랑 D랑 색깔이 같을 때, B랑 D랑 색깔이 다를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눠갖고 문제를 푸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쌤이 예전에 수업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 경우를 나누는 거랑 지금처럼 이렇게 다이렉트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제일 마지막에 색칠하는 이 경우를 봐야 되는 거예요. E에 인접하고 있는 C랑 D가 지금 붙어 있죠. E에 인접하고 있는 C가 D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은 무조건 색깔이 다르다는 한 가지 경우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요. A번에 먼저 색깔을 색칠했다고 치고 1번 색깔, 뭐 B에 2번 색깔, C에 3번 색깔. 그 다음에 여기에 4번 색깔이 왔다고 치고 마지막에 E에 색칠을 할 때요. E에 인접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색깔이 E에 인접하고 있는 색깔이 3가지죠. 하나, 둘, 셋. 근데 인접하고 있는 색깔 중에서 B랑 D의 지역이 떨어져 있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에 지금 C랑 D는 붙어져 있으니까 무조건 색깔이 다른데 이 마지막 걸 기준으로 해서 인접하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 B랑 D랑 지역이 떨어져 있죠. 이 지역이. 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는 B랑 D가 색깔이 같을 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색깔이 같을 때. 그 다음에 B랑 D랑 색깔이 다를 때. 이런 경우에서만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지 지금 이 문제처럼은 나눠갖고 문제 푸는 건 안 돼요. 알겠죠? 그 점 주의해서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자,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번엔 4의 배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 2의 배수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 1의 자리가 짝수만 오면 됐었죠. 그 다음에 3의 배수를 찾으라고 하면요. 3의 배수는 각 자리수 합이 3의 배수가 되기만 하면 되고요. 만약에 5의 배수 찾으라고 했으면 1의 자리수가 뭐하고 뭐만 오면 되죠? 0하고 5가 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4의 배수는 우리가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어요. 전혀 보질 못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4의 배수도 여러분들 어떤 게 오면 4의 배수가 되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4의 배수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끝 두 자리수가 4의 배수이기만 하면 돼요. 더하고 빼고 그런 개념 합이 아니라 그냥 끝 두 자리수.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아무렇게나 숫자를 조금 길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수를 만약에 우리가 4의 배수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뒤에 네모 빈칸의 두 자릿수가 4의 배수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4의 배수 0, 4 얘도 4의 배수죠. 그 다음에 뭐 12 얘도 4의 배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16 아니면 뭐 24 이런 식으로 끝 두 자릿수가 4의 배수이기만 하면 우리가 4의 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0부터 해서 6까지의 7가지의 숫자 중에서 4개를 택했을 때 4의 배수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자릿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 때 이 끝 두 자릿수가 뭐이기만 4의 배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4의 배수이기를 찾으려면 이제 끝 두 자릿수를 이제 4의 배수 되는 걸 찾을 건데, 이 문제에서는 조금 귀찮은 게 0이 섞여 있어요. 0. 그러니까 0이 섞여 있기 때문에 4의 배수로 만들 수 있는 수 중에서 0이 들어간 거랑 0이 안 들어가는 걸로 이걸로 한번 나눠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이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뭐 04, 04는 4의 배수죠. 그 다음에 또 20도 4의 배수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거 이거 가지고 4의 배수를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40도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0까지 딱 되면 이런 식으로 4의 배수, 끝 두 자릿수가 4의 배수가 되는 게 이렇게 4개가 온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0 빼고 4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을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1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32, 36, 요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4는 되는 게 40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52, 56, 64.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만들어진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더 이상은 안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은 몇 개가? 8개가 만들어진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경우 한 가지 경우 수를 찾으면 0이 포함될 때는 예를 들어서 04가 왔을 때를 한번 찾아주면 이 04를 찾은 걸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4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여기 1, 2를 찾은 것 중에서 경우의 수를 찾은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8개가 나오기 때문에 곱하기 8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만약에 04가 왔다고 합시다. 04가 오고 앞에 빈칸 2개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4는 사용했을 때 만약에 04는 사용했고 남아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럼 여기에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날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게 와야 되겠어요? OPE가 오면 되겠네요. 남은 5가지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한 다음에 날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5 곱하기 4니까 20이 될 거고요. 아까 이런 게 요게 04를 선택했을 때 이런 경우가 만들어지고 20도 똑같고 40도 똑같고 60도 똑같다라는 이야기니까 이런 부분이 20가지가 4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80개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0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대표적인 경우를 쌤이 뒤에 뭐가 왔을 때 1, 2가 왔을 때 네모 박스 친 거 1, 2 오고 여기 네모 왔을 때 앞에 2칸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고민할 게 뭐냐면요.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냐면요. 맨 앞에 오는 여기 1000의 자리에는 뭐가 올 수가 없죠? 0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 2 사용했고 여기에는 0도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0이 오면 안 되니까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0 지우고 이 가운데에는 여러분들 두 번째 거는 이제 0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여기에서 하나 썼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를 썼다고 치면 남아있는 게 하나, 둘, 셋, 4개가 남아있죠. 그럼 여기에도 남아있는 4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4 곱하기 4가 돼서 16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의 수가 한 가지 경우인데 아까 이런 게 몇 개가 있었죠? 8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16 곱하기 8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8, 6에 48, 그 다음에 8, 8, 128 이렇게 될 거고요. 최종 답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방금 나온 거 80과 그 다음에 128을 더해주면 되겠죠. 각각의 경우의 수를. 그래서 답은 208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를 포함한 5명을 그림과 같이 1부터 5까지, 그러니까 5자리를 배치할 때 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무조건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고 주어져 있네요. A는 1 또는 2의 자리에 배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1 또는 2의 자리에 배치해야 되는 거고, B는 A와 서로 이웃하게 배치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A는 1 또는 2 자리밖에 못 오기 때문에 일일이 해봅시다. 자, 첫 번째 5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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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박스 이렇게 오도록 하고요. A가 일단은 1번 자리에 A의 1번 자리에 왔을 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B는 A랑 B랑 이웃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B는 무조건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무조건 두 번째 자리에만 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B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 나머지 3명 그냥 여기 자리 배치해주면 되겠죠. 여기 3팩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1 곱하기 3팩. 그래서 6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두 번째 자리에 왔을 때, 요 자리에 왔을 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B는 A와 서로 이웃하게 서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웃하려면 서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B가 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되겠네요. B가 올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인 거죠. 여기로 오거나 여기로 오거나요.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들 여기 왔을 때 나머지 B가 자리를 선택을 하나 하고 나머지 애들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팩이죠? 3팩이죠. 만약에 B가 여기를 선택했으면 나머지 여기 선택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B가 여기를 선택했으면 여기 자리 배치해주면 되겠죠? 그럼 2 곱하기 3팩 이렇게 여러분들 적어줄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12가지가 나올 거고요. 자, 지금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6 플러스 12, 그래서 18가지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규 수업 시간 때 쌤이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하긴 했었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건 뭐 증명하는 과정만 쌤이 설명을 했었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쌤이 설명을 안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쌤이 이 부분 정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뭐 개념을 설명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그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대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합에서 나오는 게 파스칼의 삼각형인데 만약에 이런 형태라고 보면 돼요. m-1cr 플러스 그 다음에 m-1 cr-1.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자, 이 부분 왼쪽 부분 조합인데 왼쪽 부분이 같아야 돼요. 만약 이 부분이 같다고 하면 최종 결과물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이 오른쪽 부분 보이죠? 이 오른쪽 부분에
차가 1만큼 나잖아요. 차이가 1만큼 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하나가 크거나 하나가 작거나 차이가 1만큼 나면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큰 놈을 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조합 빨간색 부분 보도록 할게요. 왼쪽 같죠? n-n-1 같을 때는 플러스 1 n-1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n이 될 거고요. 오른쪽 부분 초록색 부분 r-1 둘 중에 큰 놈 하나 택하라고요. 둘 중에 누가 더 크죠? r이 더 크죠. 이 부분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쌤처럼 아까처럼 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돼요. n-n 조합해서 왼쪽 부분이 같아요. 그럼 그 중에서 같으면 둘 중에 어차피 같기 때문에 플러스 1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오른쪽 부분은 차이가 1만큼 나죠? 그럼 둘 중에 큰 놈을 택해서 오른쪽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를 보면은 우리 이 부분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합 갖고 일단은 여기 n-1, n-1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3, 2 자, 이렇게 차이가 1만큼 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 어떻게 적자고 했었죠? C, n-n-1 플러스 1 하면 이 부분이 n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고요. 3, 2 큰 놈을 택하라고 했었죠. 그러면 3을 택하면 이 부분이 nc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할 건데 일단은 우변에 2가 있으니까 분모에 2가 있으니까 분모 2를 전체적으로 곱해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럼 2 곱하기 mp3은 k 곱하기 그 다음에 nc3 이렇게 식이 홀쭉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순열이 뭐였죠? 순열과 조합은 아예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서로 여러분들이 관계되어 있는 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순열은 뽑아서 나열까지 해줘야 되는 거고요. 조합은 뽑기만 하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순열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뽑은 다음에 나열까지 해준다.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죠. mp3을 nc3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k 곱하기 nc3 이렇게 적으면요. 어차피 좌변은 다 곱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항으로 보면 nc3, nc3 양변에 없어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K값 바로 나오죠? K는 2 곱하기 3팩이니까 3팩은 3 곱하기 2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 6이 12 K는 12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팔각형의 꼭지점에서 3개를 선택하는데 선택한 세 꼭지점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개수는 A가 나온다고 했는데 A는 바로 여러분들 우리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는 우리 삼각형이라는 거는 점 3개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하면 되죠? 그냥 3개만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해서 여기는 8C3 이렇게 여러분들 구해주면 될 것 같고요. 8C3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 다음에 8 곱하기 7 곱하기 6 326, 326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 일단은 A는 56까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직각삼각형이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중3 때 요 내용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직선을 우리가 지름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이 지름에 대한 중심각은 180도였었죠. 180도였었고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원주각. 말 그대로 이렇게 원주의 임의의 2점 잡고 그 위에 다른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이때 이런 식으로 생기는 각을 원주각이라고 했었는데 이 원주각은 중심각의 항상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죠. 그럼 아까 중심각이 180도였으니까 이 지금 원주각은 몇 도라는 거 알 수 있어요? 90도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중3 때 배웠던 원의 성질 중에서 하나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쌤이 여기에서 지름을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한번 그어 보도록 할게요. 지름,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가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원주각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90도 만들어질 거고요. 자, 또 원주각 이렇게 해서 90도 만들어질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원주각 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지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서도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90도가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90도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0도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직각삼각형이 지름 하나당 몇 개가 만들어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지름 하나당 직각삼각형이 6개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름 하나당 직각삼각형이 6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지름을 하나 찾은 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6을 해버리면 되니까 지름이 총 몇 개인지만 알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지름 이렇게 끈 거 하나, 그 다음에 지름 또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고 지워졌네요. 다시 이렇게 셋, 그 다음에 이렇게 넷, 이렇게 해서 지름이 총 4개 만들어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B는 지름이 총 4개인데 아까 지름 하나당 직각삼각형이 6개 만들어지는 거니까 총 직각삼각형이 24개가 만들어진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A 플러스 B를 더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8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2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 보면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구술 10개가 있는데 이 10개의 구술 중에서 4개의 구술을 선택했을 때 3의 배수가 적혀 있는 구술이 적어도 1개가 있어야 된다고 나와져 있네요. 적어도 1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만 3의 배수가 있어도 되고 2개가 3의 배수가 있어도 되고 3개가 3의 배수가 있어도 되고 4개가 3의 배수가 있어도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기에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죠. 그래서 이 적어도 문제는 전체 경우 수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아예 반대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남아있는 경우의 수가 문제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밖에 안 남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적어도 문제는 그 반대되는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 그럼 그 전에 1부터 10까지 해서 3의 배수가 몇 개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의 배수가 지금 3개밖에 없네요. 3, 6, 9, 1부터 10까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3의 배수가 하나 있든 6의 배수가 하나 있어도 되고 9의 배수가 하나 있어도 되고 3, 6 이렇게 있어도 되고 3, 9 이렇게 있어도 되고 6, 9 있어도 되고 3, 6, 9 3개 다 있어도 되고 이 경우의 수를 다 찾으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쌤 이렇게 말하는 것만 해도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3의 배수가 없는 경우 빼면 남아있는 경우의 수가 어찌됐든 무조건 하나는 3의 배수가 있는 경우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 전체 10개 중에서 몇 개만? 4개만 선택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될 거고요. 4, 2, 8 이렇게 될 거고요. 3이랑 3 없애져서 이 부분은 우리가 210 전체 210까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3의 배수가 없는 경우는 일단은 3, 6, 9, 3의 배수가 3개 있기 때문에 3의 배수가 적힌
세 개의 수를 빼고, 세 개의 숫자를 빼고, 세 개의 숫자를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369 빼면 나머지 7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되겠죠? 4개를 뽑으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3의 배수가 하나라도 있으라는 걸 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너무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아예 3의 배수가 없는 경우 수를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3의 배수가 3개 있기 때문에 3의 배수는 뽑으면 안 되니까 아예 3의 배수를 빼버리고 그럼 10개 중에서 3의 배수 3개 빼버리면 7개 중에서 4개를 뽑으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3의 배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7C4. 근데 우리 이 부분은 좀 더 쉽게 차를 이용해서 7C3이 계산하기가 조금 더 편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7 곱하기 6 곱하기 5 약분돼서 35가지가 될 거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는 전체 경우수에서 3의 배수가 없는 경우의 수 이 부분을 빼줘야 되니까 답은 175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뒤에 고난이도 문제랑 같이 어려운 부분 축에 속하는 문제니까 조금 집중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봐야 돼요. 문제에서 주어진, 어차피 문제에서는 A에서 A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이 부분이에요. 집합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는 f 역함수랑 같다. 이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 역함수의 성질을 했을 때 계속 쌤이랑 같이 한번 연습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이 부분, 이 말이 나오잖아. fx랑 f 역함수가 같대요. 자, 그러면 우리 이게 f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항등함수의 성질이지, 역함수의 항등함수 성질 중에 하나였지 않았어요? 자, 이 함수에다가 함수를 집어넣었는데 그 값이 여기 집어넣어준 x가 나온다.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이 성질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이 방식대로 하면 f에다가 f4를 집어넣어주면 결과값이 뭐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4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갖고 이 부분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f1을 집어넣어줬는데 1, 자기 자신 나왔을 때는 얘네들이 같다고 쳤을 때 우리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함수가 같은 함수에다가 얘네들을 그대로 집어넣을 거예요. 좌변, 우변에다가. 뭐 어차피 둘이 같은 함수기 때문에 같은 함수에다가 집어넣어봤자 같겠죠. f1 이렇게 될 거고요. 뭐 여기에다가 1 이렇게 집어넣어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위에 이 성질에 의해서 f에다가 f1을 집어넣어주면 이 부분 1 나오죠. 이 부분은 그대로 해서 f1은 1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f에다 1 이거 자, 이 부분이 원래 처음에 f1은 1이라고 했을 때 시작했었죠. 그 부분을 밑에다 대입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 f1을 집어넣었을 때 1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 1 집어넣었을 때 1. 그러니까 자기 자신 집어넣어주면 자기 자신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돼버리면 조금 여러분들 또 생각을 해줘야 돼. f1을 집어넣어줬는데 자기 자신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숫자가 나왔을 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네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어떤 함수 fx의 식에다가 이 두 식을 좌변, 우변 그대로 집어넣을 거예요. 어차피 좌변, 우변이 같기 때문에 같은 함수식에다가 집어넣어도 같겠죠. 자,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어도 같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위에 있는 이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뭐가 나와요? f에다 f1 자기 자신 집어넣어줬으니까 1 나올 거고 f2는 1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좀 달라지죠. f1을 집어넣어주면 2가 나왔을 때 이거를 같은 함수에 집어넣었고 어떤 성질에 의해서 나오면 f2는 1인다.
F2는 1이다. 이 집어넣어준 값이랑 얘랑 집어넣어준 값이랑 얘랑 지금 바뀌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A에다가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 1, 2, 3, 4 1, 2, 3, 4 그럼 아까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나와버리면 그냥 바로 원래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 그냥 고민 없이 1 나오면 1 나올 거고 2 집어넣어주면 2 나올 거고 3 집어넣어주면 3 나올 거고 4 집어넣어주면 4가 나오는 경우 이 전체 경우의 수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1개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A로 가는 함수 1, 2, 3, 4 1, 2, 3, 4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아까 요거처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집어넣을 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만약 2가 나오면 이 성질에 의해서 2랑 1이랑 서로 순서가 바뀌었죠. 정역과 공역의 자리 바뀐 거. 1 집어넣어줬을 때 2 나오고 2 집어넣어줬을 때 1 나오는 거.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자기 자신 나오는 경우. 자,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얘네들이 커플이라고 보면 되겠죠. 1 나오면 2 나오고 2 나오면 1 서로 커플 나오는 거고 지금 밑에 있는 이 두 가지 경우는 자기 자신 나오는 경우 그냥 자기 자신 나오는 경우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커플로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나오는 경우 이 부분을 한번 나눠놓고 보도록 합시다. 커플 나오는 경우에는 꼭 1, 2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어떤 경우도 있죠. 1,2가 나왔을 때 자기 자신 되는 경우에는 3,4 뭐 이렇게 되는 경우 3, 4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3이 커플이 되면 나머지 누가 자기 자신으로 가게 돼요? 2, 4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 4가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2, 3이 자기 자신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3, 4 얘네들이 커플 서로 이루고 있으면 3, 4가 이루고 있으면 1, 2가 되겠죠. 그리고 뭐 1, 2 커플이나 2, 1 커플이나 같은 말이죠. 1, 3 커플이나 3, 1 커플은 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 4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얘가 올 수 있는 게 1, 3 이렇게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 3 갔을 때 얘네들이 1, 4 이렇게 온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플, 이런 커플이 됐을 때 자기 자신 나오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개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6개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엔 어떻게 되는 경우? 다 커플 이루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에서 A로 가는 함수인데 얘네들이 1, 2, 3, 4 1, 2, 3, 4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1이 1을 가면 2는 1을 가져야 되는 커플 만약에 3이 4를 가면 4는 3이 되는 커플 이 커플 나오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우겠죠? 그럼 이렇게 커플 가는 경우 1, 2가 커플이면 누가? 3, 4가 커플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1, 3이 커플이면 그 다음에 2, 4가 커플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1, 4가 커플이면 2, 3이 커플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있죠. 뭐 예를 들어서 3, 4가 나오면 1, 2가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부분 보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떻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1, 2 커플이나 얘네들 그냥 순서 바뀐 거나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중복이잖아요. 중복.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중복이니까 굳이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2, 4, 뭐 1, 3, 2, 3, 1, 4니까 굳이 이 부분은 할 필요 없이 이 중복되는 거 3개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전체 경우의 수, 자기 자신으로 바로 가는 경우의 수 하나, 커플 나오는 경우, 자기 자신 나오는 경우 6개, 그 다음에 커플 되는 경우의 수는 이 3가지 경우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10개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고난도 문항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의 의제가 있는데 A와 B가 서로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를 지금 물어보는 거네요. 그러면 A, B를 먼저 자리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C, D, E를 자리를 배치를 시켜주면 되겠네요. A, B 자리 배치하고 그 다음에 C, D, E 자리 배치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A, B가 자리가 배치돼야 되는 경우의 수가 지금 이렇게 한 가지 경우 이렇게 이웃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의 수? 이렇게 또 될 수 있는 두 번째 경우의 수가 있고요. 자, 서로 같이 앉으려면 이웃해서 앉는 경우 요 3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지금 이 A, B 자리 배치할게요. 그럼 이 A, B를 한 사람 취급했을 때 얘네들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자리가 보이죠.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3가지 자리 중에서 일단은 한 가지 자리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꼭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B 앉으면 꼭 이렇게 앉아야 된다고 정해져 있어요? 아니죠. 어떻게 앉을 수 있어요? A, B 이렇게도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자리 바뀌는 경우의 수 2가지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다 했죠. A, B 자리 배치하는 거. 이 1번, 2번, 3번 중에서 자리 하나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꼭 두 사람이 정해진 자리가 아니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2가지 경우의 수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나머지 3자리 C, D, E 자리 배치하는 거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C, D, E 자리 배치하는 거 3팩 해주면 되겠죠. 3패. 얘네 둘이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곱해주면 되겠고요. 3 곱하기 2, 3 곱하기니까 6 곱하기 6은 36이 되겠습니다. 자, 고난도 문항 2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 1, 2, 3, 4, 5, 6, 7, 8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 집합들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럼 일단은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전체 집합 A 원소들이 8개 중에서 일단 3개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러면 원소 개수가 3개인 부분 집합들. 대충 예를 들면 이런 거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원소 개수가 3개만 하면 되니까 1, 2, 3.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 4, 7.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해서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6, 7, 8. 이런 식으로 쭉 되겠죠. 이거의 총 개수가 8C3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거를 언제 하나하나 구해서 얘네들을 언제 하나하나 다 구해서 얘네들을 다 더하고 있을 거예요. 좀 막막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규칙성 같은 부분들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런 규칙성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쌤이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A라는 집합이 8개니까 너무 많으니까 한 4개 정도로만 줄입시다. 1, 2, 3, 4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에서 3개를 선택했을 때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 집합들의 합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요 정도는 다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얘네들을 다 3개짜리 1, 2, 3 예를 들어서 1, 2, 4 그 다음에 1, 3, 4 자, 그 다음에 우리 2, 3, 4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A에 집합해서 3개를 골랐을 때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할 건데 만약에 이 정도 나오면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다 더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더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규칙,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 1이 몇 개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3개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도 몇 개? 3개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3도 몇 개? 하나, 둘, 3개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4도 몇 개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다 3개씩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다 몇 개씩 있죠? 3개씩 있어요. 누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가 지금 여기에
몇 개씩? 3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부분이 지금 모든 원소의 합. 모든 원소의 합. 1, 2, 3, 4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을 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거는 이 1, 2, 3, 4가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A가 1, 2, 3, 4, 5, 6, 7, 8 여기에서 3개를 골라서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할 건데 우리 이 부분은 찾을 수가 있겠죠. 이 부분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 플러스 8 이 부분은 다 더하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지금 지금 아까 방금 요 규칙성에 의해서 이 부분이 모든 원소의 합인데 과연 이 부분은 3만 곱하면 됐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도 과연 뭐가 와야 되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부분집합의 성질 중에 하나에서 만약에 이 3이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 구한 거예요? 만약에 1을 포함한 부분집합 개수 1 포함한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만약에 1은 지금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원소 나머지 2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럼 1은 포함했다 치고 나머지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3, 2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1 그래서 3 곱하기 2가 나와서 약분해서 3개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2 포함한 부분집합 개수 구해도 똑같이 나오겠죠. 2는 포함했으니까 얘는 삭제하고 나머지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도 3가지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나오는 3이 이 특징을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1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 요게는 또 2를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 또 3을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 4를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밑에도 어떻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1 포함한 부분집합 개수를 구할 건데 그럼 1을 포함한 부분집합 개수에서 1은 생략해야 되죠. 1은 포함되어 있다고 1은 생략하고 여기에서 어찌됐든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남은 7개 중에서 몇 개만? 2개를 선택하면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의 모든 원소들의 합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를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도 7C2가 될 거고 3을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도 7C2가 돼서 그 부분들을 다 묶었다라는 이야기예요. 8 포함한 부분집합 개수까지 해서 1부터 해서 8까지 다 묶었을 때 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1 7 곱하기 6 이렇게 돼서 약분돼서 여기가 21가지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최종 답은 이 부분 다 더한 값 이렇게 더하면 9죠. 여기도 9고요. 이렇게 더해도 9고 이렇게도 9고 더해도 9죠. 더한 게 9가 4개 있으니까 최종 답은 21 곱하기 36 해서 756이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모두 정리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 2, 3, 4, B는 5, 6, 7, 8, 9에 대해서 A에서 B로의 함수 F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F의 개수를 구하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해당하는 부분도 보도록 합시다. 가를 봤을 때 우리 여기서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함수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A는 이렇게 있을 거고요. B도 뭐 이렇게 있을 때 이 말이 무슨 뜻이죠? 3이 선택하는 거는 F1이 선택한 결과값보다는 항상 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F3의 결과값이 F1의 결과값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집어넣어준 애들이 1,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1, 3. 그럼 1, 3 이렇게 되어 있고 1,
이 안에 있는 집어넣어준 애들 정의역이 1, 3이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1, 3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2, 4는 여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는 거니까 얘네 둘은 지금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1, 3과 2, 4는 상관이 없다고요. 1, 3과 2, 4는 상관이 없어요. 얘네 둘은 서로 상관없다고요. 자, 그럼 1, 3을 봤을 때 나머지 함수가 되기만 하면 되니까 5, 6, 7, 8, 9 이렇게 됐을 때 3이 선택한 결과가 1이 선택한 결과보다 항상 커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쌤 이거 예전에 설명했을 때 게임에 자동 매칭이나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여기 B에 그 공역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6하고 9가 뽑혔다고 봐요. 그러면 6은 누가 선택해야 돼요? 가의 성질에 의해서 6은 1이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고 9는 누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3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선택된 애들을 뽑아 놓기만 하면 알아서 매칭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 놈은 5가 뽑혀져 있고 한 놈은 예를 들어서 8이 뽑혔다고 할게요. 뽑힌 애들 결과값들이. 그러면 이 5, 8을 누가 선택해야 돼요? 1과 3이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의 특징상 A는 5는 누가 선택을 해줘야 돼요? 1이 선택을 해줘야 된다고. 8은 누가 선택을 해줘야 돼요? 3이 선택을 해줘야 된다고. 이게 알아서 자동이 매칭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 몇 개? 공역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2개만 선택하면 되면 알아서 그냥 지네들끼리 매칭이 되는 거야. 가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OC는 10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는 F2의 결과값에서 F4의 결과값을 선택했을 때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F2를 선택한 거에서 F4를 선택한 거를 뺐을 때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이 결과값, Y값, 공역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거를 뺐을 때 나올 수 있는 차가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차가 4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F2에서 F4를 뺐을 때 첫 번째 F2에서 F4를 뺐을 때 가장 큰 수가 뭐가 나오는 거라고요? 4가 가장 큰 수예요. 그러면 지금 4가 되는 거는 뺐을 때 9에서 5를 빼는 것밖에 없죠. 이 공역에서만 선택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한 가지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F2에서 F4를 뺐을 때 이번엔 어떤 수가 나오는 거? 한번 3이 나오는 경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3이 나오는 경우. 그러면 3이 나오는 경우에는 요 나온 공역에서만 보면 되는 거예요. 9에서 6 빼면 되는 거고요. 8에서 5 빼면 되는 거고요. 7에서 4를 빼야 되는데 여기에 4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한 가지, 여기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F2에서 F4를 뺐을 때 F2에서 F4를 뺐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2가 나오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나오는 결과값에서 9에서 7을 뺀 경우, 그 다음에 8에서 6을 뺀 경우, 그 다음에 7에서 5를 뺀 경우, 그 다음에 6은 안 나오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세 가지.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더하면 6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1, 3가 2, 4가 선택하는 애 정의역이 2, 4가 정의역이 2, 4고 여기선 정의역 1, 3이죠? 두 개 다 합치면 1, 2, 3, 4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최종 답은 여기 나온 10가지랑 6가지를 곱해주면 되겠죠? 10 곱하기 6은 6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고난도 문제
고난도 문항 마지막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PQ 두 팀을 5개 팀이 만나는 교내 농구 대회가 있는데 토너먼트 방식이에요. 토너먼트 방식 2개 붙었을 때 한 번 떨어지면 바로 탈락이라는 이야기고요. 두 팀 P와 Q가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대진표 작성하는 거 우리 많이 해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 설명을 잘 해야 되는 게 이 P와 Q가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이 무조건 P와 Q를 결승전에서 만나게끔 만든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만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일단 크게 2가지 팀으로 나눠야 된다 했었죠. 이렇게 크게 2개 나눠야 이쪽이 P가 있고 이쪽이 Q가 있고 그러면 둘이 올라가서 결승전에서 만나겠죠. 둘 다 이겼을 때. 아니면 Q가 있고 여기에 P가 있을 때 둘이 잘 타고 올라갔을 때 결승전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자리만 배치시켜 놓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P가 만약에 여기 있잖아요. P가 여기서 얘랑 했을 때 떨어져도 상관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일단은 배치는 시켜놨잖아요. 둘이 이기게끔만 하면 되는데 이기고 지는 거는 지네들 상관인 거고 우리는 지금 얘네들이 결승전에서 만나게끔만 자리 배치만 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자리 배치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2가지인 거죠. 지금 P랑 P가 왼쪽에 있는 경우, Q가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경우, 이번엔 Q가 이쪽에 있는 경우, P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경우의 수를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P, Q 이렇게 했을 때 P가 이번엔 왼쪽, 그 다음에 Q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나 적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P가 이쯤에 있을 때 한번 보도록 할까요? P가 이쯤에 있고 뭐 Q는 뭐 이쯤에 아무 때나 둘 중에 아무 때나 있어도 되겠죠? Q는 이쯤에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남은 우리가 여기서 남은 세 팀을 PQ 말고 남은 세 팀을 A, B,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A, B, C를 여기에 자리 아무거나 자리 배치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A, B, C 중에서 세 팀 중에서 여기 자리에 아무 팀 한 팀만 3C 자리 한 팀만 배치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남은 팀 BC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왔다고 치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BC가 오든 CB가 오든 어찌됐든 이건 같은 말이잖아요. BC가 붙는 듯 CB가 붙든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Q가 누가 붙는지 여기 세 팀 중에서 한 팀만 선택을 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P가 부전승으로 바로 올라갔을 때는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됐을 때 P가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경우, P가 이 둘 중에 한 가지 자리에 오는 경우, 뭐 Q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둘 중에 아무 때나 있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Q가 여기 있든 어찌됐든 같은 팀을 선택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P가 여기 있든 나머지 자리 세 자리 배치 남은 세 팀 A, B, C를 세 팀 자리만 배치시켜주면 되겠네요. 그냥 얘네는. 그럼 여기서는 몇 팩? 3팩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6가지. 여기는 3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얘네들은 지금 9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는데 그러면 지금 남은 경우가 한 가지 더 있죠. 두 번째. QP 오는 경우. Q가 이번에는 오른쪽에 오는 경우, P가 왼쪽에 오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왜? 지금 1번 한 경우랑 같은 경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중복,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 답은 앞에 나온 요 9가지를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니까 18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